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 아까 전 오프닝 할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조금씩 오름폭 키워가고 있고요. 2866선 지나가고 있죠. 코스닥은 정말 조금이지만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는 구간입니다. 84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이슈들 하나씩 모아봤는데요.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알찬 답변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건 쪽이 섹터별로 봤을 때 지금 상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워낙에 테마주 성격도 짙고 여러 가지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 많이 튀어오르기도 하겠지만 이 건설과 건설기계, 재건까지 좀 묶어봤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우크라의 재건 등등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가득한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우크라 쪽에서 오는 11월에 제2차 평화회의를 추진하겠다. 러시아 대표단도 초청할 의사가 있다. 이러한 내용까지 밝혀서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장 2거래일 정도 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튀는 종목들이 많아요. 전략 한번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차영주 위원님. 이 수혜가 지속이 될지 그 부분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이 될 수 있겠지만 트럼프 관련된 이슈는 단기적인 노이즈가 되진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쟁이 끝나야죠. 일단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것은 전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라는 어떠한 신호도 지금 없습니다. 일단 그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라면 그는 이제 조금 그 국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보다 옥죄할 거기 때문에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제가 재건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재건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재건엔 분명히 이제 전 세계 많은 그 건설사들이 다 참여하겠죠. 자, 농공행상이 벌어질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무슨 돈으로 치르고 있죠? EU에서 무기와 돈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EU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영순위 아닐까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기 가서 뭐를 얻어온다? 당연히 얻어오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우리가 수혜를 본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논리적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 피를 흘린 사람들도 있고 탱크를 제공한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자, 일단은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는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안 움직이죠. 제일 먼저 많이 올렸을 때 한미 글로벌이었었죠. 그게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뿜었었습니다만 그거 이후였죠.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 테마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장기로 끌고 갈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테마로 붙을 때는 또 단기 테마로 붙을 수 있는 어떤 폭발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테마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또 으쌰으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건설주들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에 움직이는데요. 여러 가지 밸류업이다, 여러 가지 원전이다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권생산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원가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주 얘기할 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14만 원 넘어가면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동안 수주장과 갖고 조선주들을 몇 년을 했는데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차트를 딱 뚫어주니까 14만 원 뚫어주니까 17만 원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주도 이제 원가 개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분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건 기대감이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아진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보면 건설주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라는 측면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주식을 살 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장땡이다. 맞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장땡인데 올라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샀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물려놓고서 야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말고 또 다른 걸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셔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또 테마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변동성도 유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SY 스틸텍 같은 종목은 상한가 기록했다가 상한가 풀리고 지금 24%대 정도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테마가 잘 붙은 종목을 꾸준히 지켜본다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겠고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이나 기계 쪽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건설주도 앞서 차영주 위원님께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건설 대표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북미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오늘 HD 현대건설기계 물론 HD 현대가의 또 그 이슈도 있어서 같이 네. 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건설 기계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좀 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건설기계와 이러한 중장비 인프라 관련주를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건설주들, 뭐 대표적으로도 HD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성과를 내보이면서 주가도 올라왔고요. 하지만 내수 시장만 바라본다라고 해서 이 건설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쪽을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수주잔고라든지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뭐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산업개발이 아닌가, HD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좀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과거에 직접적으로 어떤 뉴스가 있었던 기업은 삼부토건입니다. 그러니까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한 시와 이 스마트 시티 또 MOU를 과거에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건설기계와 인프라는 숫자가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길게 보신다면 저는 인프라 쪽을 보시는 게 맞고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단발적으로 힘이 지금 들어올 수 있을 법한 뉴스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조금 작지만 그래도 변동성, 수익률 게임에 좀 유리한 삼부토건 혹은 히림과 같은 기업들을 한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대신에 이제 길게 보실 분들은 인프라 관련주들 어제 오늘 지금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을 좀 뽑아낸 상황이라서요. 천천히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보다도 종가의 매수를 하셔서 손익절을 좀 타이트하게 걸고 대응을 하셔야 후회 없는 좀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궁금했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전략을 잘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건주가 오르는 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멘텀 있겠지만 결국 약간은 또 트럼프가 붙어서인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온통 어제부터 저희 트럼프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실시간으로도 또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에서 AI 육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또 부각이 되면서 폴라리스 AI가 갑자기 지금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13% 가까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트럼프 하나만 붙으면 네. 올라가요. 김태성 본부장님, 관련주 AI가 지금 이거 하나만 유난히 튀긴 하지만 그래도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주식하기에 저는 조금 더 껄끄러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 밀어주는 것은 확실하게 밀어줬고 소외를 시키는 쪽은 확실하게 좀 소외를 시켜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아직 뭐 선거는 시작하지도 않았고 뭐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강조했던 방산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여기에 AI 관련주들 저는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고민은 이거죠. 아, 그러면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외받고 있는 쪽에서는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는 쪽은 길게라기보다는 짧게 단기적인 대응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지금은 좀 유효해 보입니다. 이 시장에서 사실 빠르게 또 대응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하나 더 체크를 해봤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하나 드리고 갈게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재건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방산주도 사실 많이 짚어봤었잖아요. 방산과 재건으로 봤을 때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궁금합니다. 사실 완전히 반대되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차영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재건은 저는 일단 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어두자. 재건은 왜냐하면 재건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어떠한 결정도 저는 전쟁이 바로 종식이 될지 아니면 뭐 하게 종식이 돼야 농공행산을 벌여가지고
재건을 할 거 아닙니까? 전쟁이 7월 말로 된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사업을 뜨나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 더군다나 지금 이제 주간 퍼포먼스는 막 10%씩 올라가잖아요. 이걸 견뎌낼 수 있으라는 부분들을 볼 때는 저는 이거는 대신 지금은 야 이게 된대라고 해서 세게 붙는 걸 따라다니시는 분들에게 적절하지, 저처럼 몸무게가 거의 뭐 세 자리 육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따라다닌다는 심장 벌렁거려서 못하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저기 방산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우리가 방산은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텐데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호흡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설악산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저는 지금 보면 한 중간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 소천까지는 못 올라갔고 중간 정도는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힘이 엄청나게 듭니다. 처음에 우리가 중반 정도, 여러분들 설악산 놀러 가시면 중간에 흔들바위 정도까지 갈 때는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다음부터 우리가 소청 중천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난 힘이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는데 2배의 힘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방산주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갖긴 하시죠. 방산주는 재건과 약간 다른 게 이것도 기대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이전에 실적이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미 실적으로 올라왔고 여기에 기대가 붙기에는 조금 호흡을 좀 조절하자. 그 대신 저는 차라리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방산 재건보다 김태성 본부장이 얘기하신 게 저는 해답이라고 봐요. 어차피 기대가 갖고 매매할 때는 시총 작은 거, 그다음 제일 센 놈 이걸 붙는 게 현재에서 맞지. 나는 지금 이 테마에서 현재 지금 시총 작은 거 빨리 움직이는 거 못해. 그 대신 어쨌든 재건이나 방산할 테니까 긴 종목을 사서 지금부터 묻어두자. 저는 그 전략은 오히려 잘못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주도 그동안 참 많이 올랐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져가면서 그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또 다른 모멘텀이 붙기에는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더 높은 고기에 올라갈 때 숨이 또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앞서 체크해봤던 좀 가벼운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유효하다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전입니다. 원전도 재건이랑 마찬가지로 이번 주, 지난주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내일이죠. 체코 쪽에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저희 지난주에 질문 드렸을 때도 아마 두 분께서 세론으로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오늘까지는 좀 시세가 이어질까? 내일부터 세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바로 또 장 초반부터 반응 나오더라고요. 네. 주요 종목들 많이 급락했습니다. 대응 전략 궁금한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관련주 일단 오늘 또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담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이 원전 MOU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코 원전을 우리가 반드시 100% 짓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선 협상 결정권을 갖는 MOU 체결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주말 혹은 이제 이번 주 초에 굉장히 많은 EU 국가에서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두 국가만 이제 원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원전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흐름. 이제 이걸 우리가 트렌드라고 좀 부르는데 저는 그러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적인 조정 혹은 변동성은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원전주들 중에 컨소시엄에 합류해서 정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국산화 부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 그렇지 못한 기업이 지금 있는데 저는 국산화 부품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주 성과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원전주들의 지금의 저는 가격 조정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이전에 최근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흐름을 잘 견고하게 버텨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강한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세론 뉴스가 나와서 하락을 한다? 저는 그 하락을 오히려 이용해서 더 담으실 분들은 담으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M7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지금 고민은 전력을 그럼 어디서 공급받을 건데 이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집중이 되는 부분은 원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겠다. SMR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들은요. 짧게 보시기보다는 길게 보셨을 때는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는 섹터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코 이슈 하나 보면서 대응을 했다면 어제 오늘 차익을 챙겼을 때 수익이 또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 원전이라는 에너지가 또 필요하다. 장기로 봤을 때 지금은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차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원전주를 모아가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두산 에너빌리티나 좀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쪽, 높은 쪽들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원전주 뭐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씩 사보는 것도 괜찮나요? 자, 저는 내일 발표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정말 뭐 아니면 도죠.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MOU라도 된다, MOU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인데 저는 될 확률이 한 60%는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네. 5대5가 아니라 60%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60%냐라고 하면 지금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이끌어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수주를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체코 원전에 대해 수주를 들어가는 건데 이게 원전이라는 게 지금 이제 체코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체코 돈만으로 짓는 거는 아니죠. 우리 건설사들이 들어갈 때 일단은 뭐 산업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무기팔 때 1차, 2차 다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 보증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건 제 100% 내피셜이에요. 아무래도 정부가 이거 지원을 하는데 정부 금융기관이 전폭적으로 후방 지원을 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프랑스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비교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저는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산업은행의 어떤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좀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그렇고 이제 MOU를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저는 일단 좀 두고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원전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봐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프랑스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본다라면 저는 김태성 본부장께서 길게 보신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길게 보는 것도 있지만 서로 내가 물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해서 이슈화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 긴 호흡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내가 1에서부터 10으로 올라가는데 이 10을 다 먹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파동을 치는 거를 내가 끊어치기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원전주는 그런 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원전은 계속해서 체코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냈고 프랑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원전들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서 서로 물린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대신 이제 몰빵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20% 정도로 그렇게 하셔서 보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팁은 그거죠. 어떤 걸 사야 되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대 강도가 가장 높은 거죠. 원전주 하면 뭐부터 떠오르시죠? 우진엔텍, 한전기술 뭐 이런 거 떠오르죠. 그게 가장 변동성이 크죠. 그런 종목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봐요. 어차피 그래야 이게 이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이게 우리가 그 트레이딩하는 1순위 아니겠습니까? A 하면 B 나오는 종목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저는 한전기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슈를 하나만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좀 추세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여전히 좀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속 이제 뉴스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쪽이죠. 원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대왕고래, 영일만 관련주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섹터 나눠보면 정말 다양하거든요. 석유, 가스, 그리고 강관 등등이 있을 텐데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가 납정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이제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었는데 근데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언론사들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하지만 주가는 관련주들 아직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추세가 아예 또 반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넥스틸이나 하이스틸 같은 오늘 강관주가 많이 움직였었어요. 이렇게 뉴스에 대해서 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나왔지만 어떠한 기대감을 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께서는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정부가 이제 우리도 이제 드디어 산육이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저도 이제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독도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리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면 좀 뭔가
약간 이상한 점이 좀 감지가 되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직접 취임 이후 첫 번째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움직임도 우리들한테 언론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의외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식어버린 듯한 느낌?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오늘 강간주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왕고래랑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대왕고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작년에 그 시추하는 시추업체에 대해서 이미 이런 뭐 강간이나 이런 것들 다 발주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뉴스 플로우를 뒤져보시면 압니다.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미리 좀 먼저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미 발주 다 끝난 거예요. 발주 끝났는데 이제 와서 강간을 사가지고 저걸 뚫는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못 보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테마로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단지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가스전을 뚫으려면 강간이 필요하니까 얘네들이 파이프가 필요할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인데 어떠한 연관성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또 부정을 했잖아요. 아직 결정된 거 없다. 결정은 30일 전에 한다. 30일 전에 이거 결정하는데 그 사이에 30일 동안에 강간을 주문을 내나요? 아니죠.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뉴스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철저히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도 아마 김태성 본부장님 똑같은 말씀 해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본부장님은 관련주들 지금 그래도 이 안에서 테마주 성격이 짙지만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피팅 밸브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태광 그리고 이제 성광밴드인데 이들이 만드는 피팅 밸브류는 지금 대왕고래 테마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 쪽. 기본적으로 조선에 네. 들어갑니다. 조선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어떤 회복, 개선, 견고한 성장은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기업들의 어떤 산업 섹터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려보면 과거에 이 피팅 밸브류를 만드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 없는데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몇 개 없는데 다수의 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 다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피팅 밸브류 산업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저는 현재의 위치라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쪽은 이러한 피팅 밸브류를 만드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사실 대왕고래 테마가 강하려면 한국가스공사가 강해야 되는데 네. 참 어려운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 단순히 테마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보단 테마를 일단 제외하고 기업 본업의 어떤 캐시 플로우를 좀 봤을 때 돈을 잘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테마가 붙으면 이제 더 금상첨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쪽을 보신다면 오늘 기준으로는 성광밴드와 태광을 조금은 이제 짧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 테마 안에서도 탄탄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테마가 붙어서 주가 상승에 더 힘을 실어주는 피팅 밸브 쪽 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등등 그 안에 속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주 성격 짙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들 차근차근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좀 건강하게 오늘 움직이는 섹터가 아닌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 호실적에 그리고 현대차의 인도 IPO도 있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대한 기대감, 겹호재입니다. 거기다가 또 트럼프 관련한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있는데 현기차가 오늘 잘 달립니다. 낙수 효과가 부품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밸류업주입니다. 차영주 위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현기차의 상승 여러 모멘텀 다 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잘 가나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일단 뭐 아침에 개장 때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인데요.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수혜주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네. 되는 것 같아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업계는 정말 큰 파장이 올 수 있겠죠. 자동차 관련된 업계에서는 일단 일성으로선 제 취임 첫날 IRA법을 폐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을 주워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언론에 나온 건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보조금을 주는 정책
정책들이 이제 폐지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조금을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된 친환경차와 관련된 보조금을 줄이게 된다라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테슬라죠. 우리가 여러분들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원가가 5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1천만 원만큼 이득을 보는 거죠. 안 그러면 5천만 원을 팔면 되는 겁니다. 지금 5천만 원을 팔 수 있는 그러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건 테슬라죠. 나머지 이제 그 다른 종합 자동차 회사에서 본다라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가장 빨리 전환됐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GM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폭스바겐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내년에 완공이잖아요. 내년에 완공이 되면 서로 보조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팔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말에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뭐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바로 트윗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 지지로 이제 돌아서긴 한 것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현대차의 활로를 보게 된다라면 다른 차 대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다른 데에서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내놓게 되면 결국 이건 시간 싸움 아니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건 중요한 업계 그 투자 전략입니다.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먼저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을 벌써 떨어내기 시작하죠. 근데 다른 공장들은 감가상각을 우리보다 1년 내지 2년 뒤에 더 떨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비용 구조 대비했을 때 우리는 그 1, 2년 정도의 비용을 홍보비라든지 자동차 가격 할인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이 확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라는 게 그러죠. 처음에 한두 대가 다닐 때는 눈에 안 띄다가 몇 대 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서로 스스로가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이 됐다라면 저는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감가상각을 이용해서 다른 자동차 회사를 눌러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면 제가 현대자동차 회장이라 하더라도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향후 2년 내에 미국 내 점유율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에 집중할 것이고 그 부분은 오롯이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좀 믿어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체력이 탄탄하다라는 게 증명되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과 또 주가 간의 괴리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기차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이 낙수 효과를 좀 부품주가 잘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HL 만도 같은 경우 오늘 보니까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잘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최근 2주 동안 자동차 섹터에 나왔던 부정적인 이슈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에 있었던 뭐 딜러가 소송을 걸었던 네. 이슈. 근데 그것을 좀 제외하고 보면 수출 데이터는 여전히 좋고 판매량은 여전히 견고하며 인도 쪽에서 이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의 위치에서 뭐 HL 만도뿐만 아니라 SL, 화신, 뭐 서현이와 이와 같은 부품주들 저는 충분히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5월 달에 6월 달에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기 전에 조금은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지금 자동차 섹터 말고 움직이는 섹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움직이는 섹터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5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을 자동차 부품주들이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과감하게 비중을 확대를 하시면서 수익금에 집중하는 매매 전략을 좀 펼치신다라고 했었을 때 올해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에 자동차와 부품주까지 좀 꾸준히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실적뿐만 아니라 여러 호재까지 있으니까요. 저희 계속해서 점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입니다. 9,100만 원을 회복했다. 트럼프 덕분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쪽들이 참 많은데요. 여전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좋은 시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대장주가 또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참 바닥권에서 위치했었는데 이렇게 또 이틀 만에 쭉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가상화폐 관련주 꾸준히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차영주 위원님. 시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트럼프 랠리에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랠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중심에 있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트럼프 그 얘기 이후에 한 10%가량 이제 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글쎄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은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수급 논리도 있긴 있죠. 일부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조정받았을 때 이제 매물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분위기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 따라간다라는 것은 리스크를, 어차피 이거는 뭐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리스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약간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말씀 주셨어요.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뿐만 아니라 다날도 있고 우리기술 투자도 있고 많습니다. 나중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정책 좀 우호적으로 낼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네. 그걸 봤을 때 이게 추세 상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대감의 반짝일까요? 관련주를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네. 가상화폐 시장에 가서 가상화폐를 매매를 그냥 하시는 코인을, 게 네. 저는 가장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관련주라고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의 기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세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좀 토대로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하기에는 참 베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섹터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번 상승에 비중을 좀 축소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가상화폐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비트코인은 비싸죠. 이더리움도 비싸고 차라리 가상화폐 시장에 가셔서 알트코인을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관련해서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 관련주보다는 그 뭐를 사보자 이렇게 그렇죠.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가상화폐 쪽의 투자에 대해서도 함께 또 덧붙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슈는 다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AS 받을 종목이 있어요.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주셨던 원픽입니다. RS 오토메이션, 이 로봇 관련한 또 종목인데요. 5% 정도 최고가 기준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로봇주들이 사실 뭐 섹터 다 같이 오르진 않지만 이렇게 종목 안에서는 수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전략 챙겨갈까요? 일단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은 저는 지속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로봇주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마다 뉴스가 나오거나 수급이 붙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많기에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휴머노이드 쪽과 아무튼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쪽의 로봇을 저는 구별을 하셔서 휴머노이드 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지만 저는 스마트 팩토리 쪽은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RS 오토메이션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혹은 없으셨던 분들도 지금의 위치에서 한번 신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또 신규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원픽에 대해서 AS까지 꼼꼼하게 받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